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번이죠. 0.01 몰에 HCl. HCl은 물에 녹이면 염산이라고 하죠. HCl 수용액의 pH는 몇이냐?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HCl이 물에 녹아서 100% 완전히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해리 되었다고 가정을 한 문제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방법, pH 계산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pH는 결국은 마이너스 로그 요 대괄호는 수소이온 농도를 의미하는 거죠. 일단은 이걸 다 펴서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pH는 결국 마이너스 로고 요 대괄호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공식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pH는 일단 수소이온 농도가 0.01 몰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지수로 나타내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그냥 넣으면 돼요. 넣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로고. 그래서 요 지수, 로그의 요 지수는 앞으로 나가서 곱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가서 곱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10인데 이 로그 10, 로그 10은 여기서 쓰는 건 우리가 상용 로그입니다. 상용 로그에서 요 맨 위에 보면 여기 보면 여기 10이 숨어 있는 거죠. 로그 상용 로그. 그래서 상용 로그 10은 1이죠. 1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요 마이너스 있으니까 내려와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2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pH가 7이면 뭐죠? 액성이 중성이죠. 7보다 작으면 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성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거예요. 만약에 HCl 농도가 2번 보면 0.001이다 하면 10의 지수승으로 바꿔주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고 요거 당연히 요 안에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3승 지수는 나가서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로그 10 로그 10은 1이니까 그래서 3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산성이죠. 그러면 pH 2와 pH 3이 예시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요 pH 1 차이는 결국은 뭐다? 0.01과 0.001이니까 10배 차이 나는 거죠. 10배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 10배 0.00 0.01이 0.001보다 10배 큰 농도다. 농도로 따지면 그렇고요. pH 1 차이가 10 차이가 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 했던 내용이죠. 기억나죠? 아이고. 2번이죠? 그렇죠. 교과서는 56페이지와 연관이 있는데 56페이지에는 이제 pH 조정하는 것만 나왔고요. 이런 pH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는 것은 뭐 교과서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선생님이 다 수업을 했던 내용이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나왔네요. 그럼 pH 3인 용액과 pH 1인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 차이는 몇이겠느냐? 그러면 이제 pH 차이 1이 10배니까 3 빼기 1하면 몇이에요? 2죠. pH 차이가 2니까 몇이요? 20배예요? 아니죠. 10 곱하기 10 하면 몇이에요? 지수승이니까 10의 지수로 나타내서 10을 두 번 곱한 거니까 100배가 되는 거죠. 100배. 똑같은 문제죠. 5번. pH 5에서 pH 2가 되었다면 농도 차이가 몇이냐? 그러면 5 빼기 2 하면 3이죠. 3이면 1 차이의 10배니까 10을 더하는 게 아니라 10을 3번 곱하는 거죠. 그러면 1000배 차이가 되는 거죠. 이해했죠? 저 로그, 지수승 이런 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약과 용액의 오염을 막기 위한 규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교과서 46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오염을 막기 위한 취급 규칙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이런 거는 그래서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깨끗한 시약 스푼을 사용한다. 당연하죠. 실험 저울은 깨끗하게 정돈한다. 당연하죠. 상식적인 문제네요. 봤더니 남은 고체 시약과 용액은 규칙에 준수하여 폐기한다. 그렇죠?
규칙에 준수하여 폐기를 해야 되겠다. 4번 시약을 덜어낸 즉시 직접 모든 용기에 뚜껑을 덮는다. 그렇죠. 시약을 덜어낸 다음에 수분에 민감한 시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면 바로 뚜껑을 덮어줘야죠. 자, 남은 시약은 절약을 위하여 다시 병에 넣어 보관한다. 자, 5번 같은 경우에 남은 시약을 다시 보관하다가 수분이 함유되거나 불순물이 섞이거나 그런 걸 다시 시약병에 담는다면 전체 시약이 오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5번이 틀린 게 되겠죠. 자, 봅시다. 그 다음에 7번 시약의 등급 구분이 적절하지 않은 것. 45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교과서 45페이지에 보면 1급 시약 엑스트라 퓨어 리젠트, 그래서 EP라고 했습니다. EP 맞죠? EP. 그 다음에 특급 시약 GR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킬레이트 시약 ST. ST라는 것 자체가 일단 뭐야, 스탠다드 리젠트니까는 표준 시약인 거죠. ST는 표준 시약이고, 그 다음에 킬레이트 시약이라는 것은 여기 등급 구분의 시약이 아니라 어떤 킬레이트 집개발 형식으로 어떤 것을 반응을 할 때 나타나는 시약을 우리가 킬레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등급 구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화학용 시약은 말 그대로 영어 케미칼 들어가니까 CP가 되는 거고요. 공업용 시약은 테크니컬 들어가니까 TP가 되는 거겠네요. 자, 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요거 중요한 내용이죠. 물에 대한 고체 용해도 곡선이죠. 교과서 18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 그래프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78도씨에서 KCl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78도씨면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이렇게 올라. 아유, 길 똑. 마음이 안 좋은가 봐요. 제가 줄이 똑바로 안 거지네요. 요 정도 되겠죠. 78도씨 포화용액. 포화용액이 뭔가요? 녹을 수 있는 최대한 용질이 녹아 들어간 용액. 최대로. 그걸 포화됐다 그러죠. 얘를 10도씨까지 냉각시킨다. 10도씨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10도씨까지 KCl 여기죠. 그러면 78도씨 정도에서는 얼마 정도 용해되었냐, 요거 보면 되죠. 50도였는데 10도씨까지 냉각시키니까 KCl 요 그래프에서 여기죠. 30이니까 50 빼기 30 하니까 20이 되겠네요.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 간단하게 뭐 명칭 한번 해보고 갈까요? 맨 위에 나와 있는 NaNO3. 자, NO3 마이너스가 질산 이온이죠. 그래서 이온자 빼고 뒤에서부터 읽어주면 질산 나트륨이 되겠네요. 질산 나트륨.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거 어떻게 읽죠? 그렇죠. 염소랑 칼슘이죠. 그래서 염화칼슘이라고 읽으면 돼요. 염화칼슘. 그 다음에 이 NO3 또 나왔네요. 이거 방금 얘기했죠? 질산 이온이라고 그랬죠? PB는 뭐죠? 그렇죠. 납이죠. 그래서 질산납이 되겠네요. 질산납. KNO3 질산칼륨. 질산칼륨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 K2CR2O7. 이게 뭐죠? 중크롬산 칼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NaCl 다 알고 있죠? 염화 나트륨, 소금의 주 성분이죠. 거의 소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KClO3 염소산 칼륨이라는 놈입니다. 염소산 칼륨.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잠시만. 자, 밑에 거 SE가 세륨입니다. 세륨이고 SO4 2- 이렇게 되죠. SO4 2- 황산 이온이죠. 이온자 빼고 뒤에서 들고주면 황산 세륨 되겠죠. 명칭 이런 거 읽을 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장 작은 것을 고르면 되겠죠.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NaCl이 기울기가 가장 작죠. 그럼 NaCl이 뭔데요? 염화나트륨이죠. 자, 그렇죠. 어디 명칭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보다 좀 빨리 찾아보세요. 질산납. 질산납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질산납. 자, 염화칼륨. 염화칼륨이 어디 있나요? 선생님보다 빨리 찾아보세요. 여기 있죠. 염화칼륨. 맞죠? 염화칼륨. 염화칼슘은 염화칼슘이 이거죠. 맞죠? 칼륨은 요거고요. 질산칼륨 찾아볼까요? 질산칼륨 어디 있어요? 질산칼륨 슝 이렇게 가죠. 질산칼륨 맞나요? 맞네요. 염소산 칼륨. 염소산 칼륨 어디 있나요? 염소산 칼륨 여기 있네요. 자, 방금 했던 거죠. 또 100도씨에서 K2CR2O7 K2CR 이거죠. 중크롬산 칼륨입니다. 중크롬산 칼륨 나중에 나와요. 자, 100도씨에서 용해도 곡선 여기네요. 여기. 자, 여기 얼마 녹아요? 용해도가 몇인가요? 80이네요. 80. 자, 얘를 50도씨로 냉각시켰대요. 50도씨에 그래프 만나죠. 요 그래프죠. 아유,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졌나 직선이 잘 안 그려지네요. 자, 30이네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80 빼기 30 하면 되는 거죠. 용해도 맞습니까? 50이 석출되는. 석출의 의미 알고 있죠? 온도가 높았을 땐 다 포화용액 다 녹았다가 최대로 녹았다가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이렇게 재결정 혹은 석출된다. 그런 의미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탄올 수용액 100ml 중에 에탄올 성분이 25ml 포함되어 있다. 에탄올의 부피 백분율은 몇이겠느냐? 47페이지에 보면 농도의 개념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백분율, 부피 백분율, 질량 백분율 이런 거는 좀 계산을 꼭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전체 용액분의 성분 물질의 부피 혹은 전체 질량 분의 성분 물질의 질량 곱하기 100. 백분율이니까 100을 곱해줘야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전체가 11번 같은 경우는 잘 읽어봐야 돼요. 그 에탄올 수용액. 에탄올 수용액이라는 것은 에탄올하고 물 숫자죠. 용매가 물로 돼 있던 용액을 우리가 수용액이라고 그러죠. 에탄올하고 물하고 섞여 있는 건데 전체가 100이라는 의미죠. 100g 중이니까. 그럼 100g 중에 에탄올 성분이 25가 들어있고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띵똥 약분하면 100 곱했으니까 25 볼륨 퍼센트가 되는 거죠. 어디 있어요? 그럼 25 여기 있네요. 3번. 자, 12번 바로 갑니다. 전체가 몇이에요? 전체. 용매가 물 200이고 용질 NaOH가 50g을 녹였대요. 전체가 200 더하기 50 하니까 250이겠네요. 250에 NaOH 몇 들어있어요? 50이죠. NaOH가 뭔가요? 그렇죠. 수산화나트륨. 가장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이죠. 곱하기 100 하면 되죠. 약분하면 띵똥 약분하고 5 나누기 25 5로 약분되네요. 5 100 나누기 5 하면 20이 되겠네요. 20%. 얘는 뭐죠? 웨이트 퍼센트니까 앞에 WT 써줬죠? 무게. 질량 어딨어요? 20%. 아유 여기 있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나타낸 것은 이런 화학 분석 기기 21페이지에 보면 영어 약자가 나와 있습니다. 영어 약자로도 많이 사용하니까요. 딱 보면 뭐 말하는 거구나 이 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기체가 영어로 뭡니까? 가스죠. G로 시작하는 거 찾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IR 같은 경우는 뭔가요? 적외선이죠. 인프라레드 레이 해서 IR 적외선 분광 강도계 보통 얘기를 하고요. UV는 원래 UV 비스
UV, 뭐 비저블 스펙트로포토메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UV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그래서 UV라고 쓴 거고요. UV는 저기서 나왔으니까 또 뭐 나올까요? 바이올렛의 바깥쪽이니까 울트라 바이올렛이죠. 그래서 UV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AA는 원자 흡수 분광 광도계. 그래서 A가 어토믹 원자 어토믹 옵설션이죠. 그래서 AA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HPLC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GC니까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리퀴드 뭐 크로마토그래피니까 뭐 LC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성능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고성능 하이 퍼포먼스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답은 3번 GC가 되겠고요. 다음이 설명하는 법칙 14번 17페이지에 보면 헨리라는 사람이 용해도와 뭐 기체 용해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체 용매에 대한 기체의 용해도는 기체의 부분 압력에 비례한다. 압력을 높게 해줘야 그 기체 성분이 용매에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비례한다. 요거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S는 용매에 대한 기체 용해도를 말하는 거고요. K는 상수고요. P는 기체 부분 압력입니다. 압력을 가하면 어느 정도 많이 용해된다. 가수 헨리 아니고요. 뭐 헨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샤르레 법칙은 압력과 몰수가 일정할 때 온도와 부피는 비례한다. 이런 법칙이죠. 공업화학에 나오죠.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도 증가하고 온도가 감소하면 부피도 감소한다. 이게 샤르레 법칙이고요. 보일의 법칙은 뭔가요? 압력을 막 가해주면 부피가 감소하겠죠. 찌그러드니까.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압력을 낮추면 부피는 증가하겠죠. 반비례.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압력과 온도가 일정할 때 몰수와 부피는 비례한다. 아니, 그렇죠. 부피와 몰수 비례관계에 있다. 요거죠. 그다음 아르키메데스의 법칙은 아르키메데스 뭐 옛날에 임금님이 이 왕관이 금으로 되어 있냐 진짜 금이냐 아니냐를 밝혀봐라. 대신에 이 왕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고민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고민하지 말고 목욕을 했죠. 목욕을 하면서 이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들어간 만큼 물이 넘쳐 나오는 걸 확인하고 이 왕관이 뭘 외쳤죠? 그렇죠. 유레카라고 외치면서 빨가벗고 너무 기뻐서 임금님한테 뛰어왔죠. 그래서 여기에 금으로 만든 왕관인데 금이 온전하게 다 들어있다면 얘를 물에 담그면 그만큼 물이 넘칠 것이고 금이 좀 빼돌리고 조금만 넣었다면 물이 덜 넘치겠죠. 그래서 같은 사용한 금의 양을 금덩어리를 하나 물에 넣고 하나는 왕관을 넣고 해가지고 비교를 했더니 금을 빼돌린 게 발견됐죠. 안타깝죠. 그게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 부력하고도 관련이 있죠.